하루를 깨우는 날카로운 한방. 여기는 조간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횡포와 게으름을 낱낱이 해부해보겠습니다. 정 대표의 이 글은 단순한 불만 토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언론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입니다. 1. 조국 사면과 정청래 견제론 억지로 끼워 맞춘 이야기.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면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사면을 두고 정청래 견제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따져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8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든 박찬대든 둘 중 한 명이 반드시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이미 8월 15일 광복절로 예정돼 있었죠. 그럼 만약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됐다면 그때는 박찬대 견제용이라고 했을까요? 결국 이런 해석은 결과를 놓고 억지로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정치적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과연 언론이 말하는 정치 분석입니까?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처럼 포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유를 빙자한 언론의 횡포입니다. 명청시대 현실과 동떨어진 가짜 프레임. 더 황당한 건 명청시대라는 프레임입니다. 언론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정청래는 김어준이 밀고 박찬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밀었다. 그래서 명청시대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갈라설 이유가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지금은 당정청이 한몸처럼 움직여야만 정권이 성공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가 대통령과 대립할 것이라는 주장은 악의적인 이간질일 뿐입니다. 만약 박찬대 의원이 당선됐다면 그땐 명찬시대라는 말을 만들었겠죠. 박찬대가 이겼으면 이재명이 김어준을 눌렀다고 썼을 테고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억지 해석을 끌어다 붙였을 겁니다. 이런 보도 방식은 결국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민심과 당심은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여전히 낡은 틀로 정치를 설명하려고만 합니다. 3. 예상 밖의 이변 언론의 게으름을 포장하는 말. 선거철만 되면 언론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상 밖의 이변, 예상과 달리라는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상이 틀렸다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민심이 잘못 움직인 걸까요? 아니면 언론이 제대로 취재하지 못한 걸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언론의 책임입니다. 결과가 예상과 달랐다면 그건 언론이 게으르게 정치공학적 관성에만 의존했다는 증거입니다.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았고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언론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이변이라는 단어로 포장해 자기 책임을 덮어버립니다. 이는 결국 언론의 게으름을 감추는 자기 변명일 뿐입니다. 4. 친명 반명 비명 편리한 낙인 찍기. 정 대표가 특히 날카롭게 지적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인들에게 붙이는 라벨링 관행입니다. 친명, 반명, 비명. 이런 단어들이 마치 낙인처럼 붙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같은 정치인도 상황에 따라 하루는 친명, 다음 날은 반명으로 불린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류가 과연 정치인의 실제 행보를 보여주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언론이 손쉽게 기사를 쓰기 위해 만들어낸 즉석 라벨에 불과합니다. 이건 과거 친노, 반노 시절부터 내려온 관행이기도 합니다. 언론이 편한 길로 기사를 써온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높아졌고 이런 구태의연한 낙인 찍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5. 1인 미디어 시대, 전통 언론의 몰락. 정 대표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1인 미디어의 부상과 전통 언론의 몰락입니다. 과거에는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가장 먼저 언론사를 장악했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 전국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날 국회를 지켜낸 건 전통 언론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라는 절박한 외침을 전한 것은 1인 미디어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은 TV 뉴스를 보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방송과 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기존 언론들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언론의 영향력이 얼마나 퇴색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6. 언론이 나아가야 할 길. 정청래 대표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조국 사면을 견제론으로 포장하는 언론, 친명 반명 낙인으로 기사를 때우는 언론, 민심을 읽지 못하고도 예상 밖이라고 포장하는 언론. 이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대중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고 스스로의 신뢰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언론이 진정한 언론이 되려면 정의로워야 합니다. 시대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민심을 정확히 담아내야 합니다. 침소봉대, 사실 왜곡, 편파 폄훼, 교원 영색의 더러운 물에서 벗어나 정론직필의 깨끗한 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무리 변화하는 시대, 변해야 할 언론. 언론이여, 자유를 외치기 전에 스스로의 게으름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횡포와 교만 대신 사실과 정의를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더 이상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미디어를 가지고 있고 집단지성이야말로 언론의 권위를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언론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진짜 언론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루를 깨우는 날카로운 한방. 여기는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